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경영 해설사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은 뉴욕은 왜 일자리 25,000개 만들겠다는 아마존 제2본사를 쫓아냈을까? 미국 정치인들이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아마존을 비판하는 이유. 아마존이 2년 연속 미국 정부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는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마련해봤습니다. 2019년 2월 14일 아마존이 뉴욕 정치인들의 반대 때문에 애초에 뉴욕시에 지으려고 했던 제2본사 건설 계획을 취소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자 전 세계 언론과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같은 논쟁이 나오는 배경과 아마존의 제2본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정부가 기업에 큰 혜택을 주면서 큰 기업을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의 근거는 각각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아마존이 막대한 돈을 벌면서도 미국 정부에 2년 연속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있고 아마존이 성장할수록 영세 상인을 비롯한 소매업체들이 타격을 입는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2017년 가을에 시작돼서 1년 동안 미국 전역의 도시들을 들끓게 했던 아마존의 제2본사 건설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이끄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2017년 9월 제2본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제2본사 건설에 50억 달러, 약 5조 6천억 원을 투자하고 그곳에서 일할 5만 명의 인력을 새롭게 채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5조 원이 넘는 돈이 지역 경제에 흘러들어올 뿐만 아니라 억대 연봉을 받는 일자리가 5만 개나 그 지역에 생기는 거라서 미국 도시들도 어떻게든 아마존 제2본사를 유치하려고 매우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 지역의 238개 도시가 아마존에 제안서를 내고 제2본사를 자기네 도시로 불러오기 위한 유치전을 펼쳤습니다. 아마존은 먼저 심사를 통해서 본사 유치를 제안한 238개 도시를 20개 후보 도시로 줄였고요. 그리고 2018년 11월 제2본사를 뉴욕시에 있는 롱아일랜드 시티와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크리스털 시티에 나눠서 짓겠다고 발표합니다. 애초에 제2본사 건설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고 5만 명을 새롭게 뽑겠다고 말한 만큼 두 곳에 나눠 짓는 제2본사에 각각 25억 달러, 약 2조 8천억 원씩을 투자하고 2만 5천 명씩을 고용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존은 왜 뉴욕에 본사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 3달 만에 이 프로젝트를 접을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지금부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뉴욕 본사 건설 프로젝트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아마존이 내놓은 공식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존은 2019년 2월 14일 공식 발표 자료를 통해서 새 본사 설립에는 해당 지역 선출직 공직자들과의 긍정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고심 끝에 퀸스 롱아일랜드 시티에 아마존 본사를 지으려던 계획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 뒤에는 뉴욕 주민 중 70%가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많은 지역 정치인이 본사 건립에 반대하고 있고 아마존과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내용도 붙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뉴욕주와 뉴욕시의 정치인들이 아마존이 새 본사를 짓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계획을 취소한다는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반대한다고 2조 8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이렇게 쉽게 포기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건 아마존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반대하면 애초에 뉴욕시에 본사를 짓는 조건으로 약속받았던 30억 달러, 약 3조 3,700억 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뉴욕주와 뉴욕시는 아마존에게 본사를 뉴욕시에 지어달라고 제안하면서 그렇게 하면 10년에서 25년 사이의 기간 동안 약 3조 3,7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아마존은 그렇게 해준다면 본사 건설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고 2만 5천 명을 새롭게 채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는 모두 연봉 20만 달러,
약 2억 2,500만 원 이상을 받는 고임금 일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뉴욕과 아마존이 추진하는 이 같은 거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절차를 꼭 거쳐야만 합니다. 바로 아마존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 뉴욕주 주의회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특정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주의회에서 이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또 다른 제2분사 건설 지역인 크리스탈시티는 2019년 2월 초 버지니아주 주의회에서 세금 감면 법안이 통과되면서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은 달랐습니다. 뉴욕주와 뉴욕시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아마존에게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이 지나치다면서 아마존 제2분사 건설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을 펼친 대표적인 민주당 정치인들이 오카시오 코르테스 연방하원 의원, 코리 존슨 뉴욕 시의회 의장, 마이크 지아나리스 뉴욕주 상원의원 등입니다. 이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좌파 성향을 보이는 정치인들입니다. 아마존이 뉴욕에 본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부터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사 건설 계획이 발표된 지 2주 뒤쯤에는 뉴욕 시의회에서 아마존 제2분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를 주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와 관련해서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에는 관련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아마존 본사 유치를 반대하는 큰 규모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과 같은 정치인들이 중심이 돼서 아마존 본사 건설을 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마존에게 약 3조 3,7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주는 건 불공평하다는 주장입니다. 특정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건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그럴 돈이 있으면 새롭게 학교를 짓고 낡은 지하철을 보수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는 2만 5천 명에 달하는 아마존 직원들이 일하는 본사 건물이 새롭게 들어서면 인근 지역의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 원래부터 살아오던 주민들은 높은 집값과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들로는 수만 명이 일하는 아마존 본사가 들어서면서 이 일대의 교통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사실 아마존 본사 유치를 주도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빌드 블라시오 뉴욕시장 역시 반대파 정치인들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 놀란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쁘게 뛰어다녔지만 결국 아마존과 민주당 정치인들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과정을 거쳐서 아마존의 뉴욕 본사 건설 프로젝트는 결국 취소됐습니다. 아마존은 뉴욕에 본사를 짓겠다는 계획은 취소됐지만 다른 지역에 제2본사를 짓지는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에서는 뉴욕의 민주당 정치인들이 아마존 제2본사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 이번에는 아마존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서라도 아마존을 데려오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 본사 유치에 찬성하는 측에서 내놓는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아마존을 데리고 오더라도 깎아준 세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뉴욕시가 세금으로 걷어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주와 뉴욕시는 아마존 본사를 유치하면 25년 동안 275억 달러, 약 30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적으로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30억 달러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275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으니까 쉽게 계산해도 245억 달러, 약 27조 5천억 원, 그러니까 투자한 돈의 9배를 세금으로 거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아마존 본사를 유치하는 게 뉴욕주와 뉴욕시의 재정을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아마존 본사를 유치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면 그 돈으로 민주당 반대파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학교를 새로 짓고
지하철과 도로를 보수하고 새로운 도서관을 짓고 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훨씬 더 큰 규모로 더 잘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높은 연봉을 받는 일자리가 2만 5천 개나 생기면 지역 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상점들도 많이 생겨나고 또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지역 경제가 활발히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이해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합니다. 바로 모든 도시들이 아마존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아마존 제2본사 건립에 모두 238개 도시가 제안서를 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38개 도시 중에서 2곳이 선정됐으니까 경쟁률은 119대 1이 됩니다. 이처럼 모든 도시들이 아마존을 자기네 지역에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싶어 했고요. 또 그만큼 파격적인 제안을 내건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당장 뉴욕에서 아마존 본사 건립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자마자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에서는 아마존에게 뉴욕 대신 자기네 도시로 오라고 제안했습니다. 1차 심사에서 통과해서 최종 20개 후보군에 속하기도 했던 이 도시는 원래부터 아마존에게 자기네 도시로 오면 70억 달러, 약 7조 8천억 원의 세금 감면과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제안했던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경쟁자들이 아마존을 데려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기 때문에 아무리 세계의 경제 수도라고 불리는 뉴욕이더라도 3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아마존을 유치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이 진보, 보수, 좌파, 우파를 할 것 없이 미국 정치권에서 비판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아마존의 뉴욕 본사 건립이 백지화된 것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반기업 정서가 작용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따져 들어가 보면 아마존에 대해서는 정치인은 물론 일반인들까지도 반감을 가질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존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매우 세금을 적게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이 2008년에서 2016년 사이 미국 정부에 낸 법인세는 14억 달러, 약 1조 5,700억 원으로 같은 기간에 월마트가 낸 세금 640억 달러, 약 72조 원의 45분의 1에 불과합니다. 번 돈의 대부분을 다시 투자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2017년에도 1178억 달러, 약 200조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은 30억 달러, 약 3조 3,700억 원으로 이익률은 1.7%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 미국 연방정부에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비영리 싱크탱크 세금경제정책연구소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곳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아마존은 2018년 112억 달러, 약 12조 6천억 원의 이익을 올렸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 정부로부터 1억 2,900만 달러, 약 1,450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자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아마존이 2년 동안 정부의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고 있다는 사실을 들으면 누구나 놀라고 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아마존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은 물론 대부분의 소매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마존에 대해서 거의 세금을 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우편 시스템을 배달원으로 이용하고 수천 개의 소매업체를 폐업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뉴욕은 왜 일자리 2만 5천 개 만들겠다는 아마존 제2본사를 쫓아냈을까? 미국 정치인들이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아마존을 비판하는 이유, 아마존이 2년 연속 미국 정부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는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이 아마존이 뉴욕 본사 건립을 취소한 배경과
아마존이 미국 정치권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